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4주 강의로 간만에 찾아뵀어요. 신금을 해볼 텐데요. 신금이라고 하죠. 금.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뭔가 이 여름에서 4, 5 미에서 왔던 것은 이제 신금으로 신유술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름에 이 화의 확장된 기운을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렴의 기운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 신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있는 분들을 역마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금이라는 것, 그리고 금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고요. 이 방향을 보면은요, 방향은 아무래도 서쪽을 이야기하겠죠. 서쪽을 이야기한다. 방위라 그럽니다. 이 방위가 서쪽에 있다. 근데 서남쪽에 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이 이 신금이 분들은 서남쪽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미토에서 와서 이렇게 토생금을 받습니다. 이 역마살 있는 사생지 중에서 혼자만 토생금을 받습니다. 물론 이 조토라 그래가지고 건조하다 그래요. 건조한 것은 조토 불생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원숭이를 이야기를 하죠. 물상으로, 물 형상으로 원숭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재주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양력으로는 어때요? 8월입니다. 8월. 양력 8월이고 양력 8월이 되면 입추가 됩니다. 입추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신금이다. 입추 처서를 지나는 곳 8월. 자, 그럼 음력은 7월일 텐데 음력 7월에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어정띠다. 어정 7월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정띠다. 어정어정 하는 사이에 한 달이 간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워요? 양력 8월이면 더운데 뭔가 입추가 왔으니까 뭐 계절적으로도 어정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덥다. 그래서 어정어정한다. 어정 7월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간으로는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5시 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시계만 보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마살 많은 분들이에요. 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자, 지장간에는 무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장간을 항상 보면 여기 맨 밑에를 정기라고 하는데 이 정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신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본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을 이제 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난달에 그 토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변화하려고 하는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물이라는 거죠. 자, 신자, 진삼합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물기운의 출발이다. 자, 양력 8월인데 뭐 더워 죽겠는데 물기운의 출발이냐 이렇게 사주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깊이 파다 보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주 강의는요. 대체적으로 저는 사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왕기초입니다. 왕기초. 그러니까 사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플러스해서 물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한 1, 2년 하셨다. 아니면 뭐 내가 4, 5년 했다. 영상 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초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물상 여기서 플러스 알파, 베타 설명드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너무 사전적인 의미만 가르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강의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런 관법들을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서 저는
다 풀 생각입니다. 절대 사전적 의미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데 이 왕초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방합이라는 것이 있죠. 방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치의 합이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서방 말고요. 서쪽, 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유술은 방합이라 그래서 어떤 세력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신자진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신자진합은 이것을 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기력의 합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방합은 약간 힘을 합친다, 체력을 합친다 이런 것도 되는 것도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삼합도 찍어야 되고 저 방합도 찍어야 되고 여러분들 육합은 제가 간단히 찍어놨지만은 심화 학습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아시는 형살 있죠? 인사신이 이게 형살입니다. 형살이라는 것은요, 형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은요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력과 세력이 혼잡하다,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형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력이라는 거, 내가 뭔가 꿈꾸던 공부가 있었는데 이 세력이라는 어떤 뭔가 좀 체력을 써야 되는 거, 사람들과 같이 합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이 혼재되면은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뭔가 폭발하는 기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기세가 혼잡되면서 서로 싸우게 된다, 갈등하게 된다, 각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점성술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스펙트에서 90도 혹은 T-스퀘어 이런 것들이에요. 좀 각이 생긴다는 각. 여러분들 형살이라는 걸 이렇게 생긴 거를 깎아서 동그랗게 이쁘게 만든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 각을 다듬는다, 기세를 다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신이 형살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잘 아시는 인과 신은 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반대 세력에 있다. 그래서 보입니다. 저기 이 적군이 보인다라는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기분, 그거를 충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같은 기운. 그래서 어쩔 때는 사주 보는 게 다 달라요. 어쩔 때는 형이 더 좋을 수 있고 어쩔 때는 이 충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충은 대체로 사주에 합이 많은 분들, 너무 묶여있는 분들이 충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시험운도 좋게 되는 거고요, 뭔가 매매 운도 좋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묘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묘신이죠. 금극목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금극목이, 인목이 더 금극목이 잘 돼요. 양간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뭔가 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근데 이 묘라는 아이는요, 여러분들과 이 귀문, 관살을 맺습니다. 묘라는 것은 귀문 관살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충도 아니고 내가 알면서도 뭔가 빠져들고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는, 내가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금극목이 안 되고, 화면이 잠깐 흔들렸어요. 양해 바랍니다.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금극목이 안 되고 자꾸 빠져드는 그런 형상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올리면 이제 경금인데 얘는 을목이란 말이에요. 을경은 합을 하게 되죠. 이런 원리도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생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사생지 알죠? 신사해를 사생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생지 가진 분들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뭔가 움직이는 기운이다.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변화하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카디널의 기운이다. 먼저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사해충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인신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생지의 충은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생지라서 이것도 현침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갑목 가지신 분들 보세요. 갑목에서 이 신금으로 뚫고 나가죠. 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갑신일주 있으실 거예요. 갑신일주 보시면은 어때요? 네, 이 도끼에다가 물을 아까 임수 묻혀가지고 나무를 자른다. 이런 형상도 되는 거예요. 현침살이라는 겁니다. 현침살은 다소 급하고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뭐 있을까요? 천을귀는 여러분들 중에 기토나 을목 가지신 분들, 이게 다 역마의 기운인데 그래도 이 신금을 보면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천을귀인이 있다. 자, 천을귀인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인은 항상 그래요. 시련과 이 귀인을 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은 거기서 귀인이 오는 거지, 인생이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면은 귀인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 가다가 시련도 한번 주고 귀인도 주고 상도 주는 것이 천을귀인이다. 자, 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명도라고 이야기하죠. 명도가 이렇게 도시, 도읍. 그래서 유명한 어떤 도시이다. 그래서 이 신금을 가진 분들이 도시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 추구하시는 분들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널 이런 거요. 그래서 신위 명도다. 신이 위는 뭐가 된다. 명도. 도시가 된다라는 거고, 당사주에서는 어때요? 이것을 천고성이라고 합니다. 천고성. 이것은 좀 외롭다, 쓸쓸하다라는 것도 됩니다. 차갑고 이지적이다 보니 좀 쓸쓸할 수도 있죠. 신금을 뭔가 이 도화나 홍염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도화는 좌오묘유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도화라는 것이 꼭 좌오묘유로만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신금 중에도 도화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관법으로 보는 거는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보고요. 자, 원숭이라는 것, 재능이 많다라는 것이죠. 원숭이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특히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 과일을 좋아한다. 신금은 이제 과일, 과실을 보기 시작하는 때다. 좀만 기다리면 된다. 6월 달에는 이렇게 과실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기다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겉은 굉장히 이게 좀 거칠어 보이죠. 근데 이 지장간을 보면 임수가 있습니다. 무토도 있고요. 그리고 경금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수로 있어요. 임수. 그래서 요즘들 이야기하시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럼 신금이 발달하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을 하시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최근에 이제 병신년을 보셨었죠. 2016년도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변화가 상당히 많았죠. 이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정치적으로 국내 이 정치 상황들, 경제 상황들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신금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사주에서 임목이 있고 사화가 있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겁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은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정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정 하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 좀 힘들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주 구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 사주 구성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뭐가 사화가 있고 이러면은
어때요? 굉장히 좀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뭐 기토다 내가 을사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뭔가 토 기운을 본다. 뭐 축일에 태어났고 어떤 술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지향은 어떻겠습니까? 좀 토 기운으로 안정은 되겠죠. 그래서 사주는 다 8글자 사실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8글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크게 욕심내시면 안 돼요. 자,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중년기, 장년기가 되는 거죠. 아까 하루의 시간으로는 3시 반에서 5시 반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어떤 제품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미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진이니까요. 이게 옷으로 따지면 내년 봄, 내년 여름 거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이미 신자진 겨울 거는 다 판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임수를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년 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장간이 재밌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유금이랑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유금은 뭔가 음금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음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봤을 때 이 겉이 이 양이고 이 양의 기운 이게 신금이다라고 한다면 안이 이 유금이다라는 거예요. 음금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음은 뭔가 꽉 응축되어 있는 과일로 비교하면 이게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과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일 껍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신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 그러니까 농사인 일들을 준비하는 거, 수확을 준비하는 것들, 미리 준비하는 거 있죠? 내가 뭐, 이 운반 차량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장비, 도구, 이런 거, 도구 같은 것들을 판매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유금은요, 이제 실질적인, 뭐 이걸 딴다라든지 열매를 정말로 따서 내가 박스에 담아가지고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된 것이 아닌 원래 이 원석, 과육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자,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어떤 외곽을 세우는 큰 틀을 세우는 사람들이겠고, 유금은요 안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잘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신합을 하면 육합을 하게 되면은 이 수기운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어떤 종혁성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따르는 그런 기운도 있고 혁명하는 그런 기운도 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다. 다른 오행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으니 눈치가 빠른 거죠. 자, 나쁘게 사용하면 그것은 이제 뭐 배신행위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묘신이 있으면 사주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요, 뭐가 이게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남들을 봤을 때도 뭔가 이게 좀 왜곡된다 그럴까요? 왜곡성이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묘신. 하지만 잘 쓰면은 아까 뭐 농사하는데 뭐 도구를 잘 만든다라든지 농작물을 뭐 발명한다라든지, 네? 농작물도 뭐 이렇게 접시켜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묘신 이 원진 귀문은요 또 제가 따로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창작 그리고 예술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다라는 거 보입니다. 자, 제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나? 글씨를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요. 좀 예쁘게 써볼게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은 수렴한다, 수확한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를 중시할 수도 있고요. 너무 현실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미토에서 활동했던 것, 4, 5미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신금으로 다
여기 밑은 무토로 변환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으면 다른 걸로 가자. 그리고 결과를 빨리 내자. 결과 중심적으로 갈 수 있다. 현실주의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금이잖아요. 뭐냐면은 경금은 이 정의와 의리가 있다. 오행에서 인, 의, 예, 지, 신 중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의죠. 의. 이렇게 쓰죠. 예. 의리가 있다. 오를 의, 정의, 타로 카드에서 얘기하는 뭐 justice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군, 경, 뭐 검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금 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금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역마살이 있다라는 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역마살이 있고, 자,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사생지라는 것. 자,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3초만요. 요게, 이 보드펜을 좀 바꿔올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생지라는 것은 뭔가 움직이려 한다, 운반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뭐 갑병, 무경, 경임이 있겠죠. 갑병, 무, 경임. 그 밑에 깔고 있겠죠. 인신사회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천간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갑신이면은 이렇게 도끼로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사목이니까 나무를 움직인다. 이거를 십성으로 대비해가지고 이 관이다. 그러면은 이게 인신충이 왔을 때는 어떻겠어요? 나의 뿌리가 오니까 내년이 이제 임인년이거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임인년인데 임목이 와서 이 신을 친다라는 거죠. 금극목하는 게 아니라 충의 관계로 봤을 때는요. 내가 간목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 십성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재밌게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라는 것을 제가 예고한 거기도 하고요. 자, 또 볼까요? 어떤 직업적 관법으로 보시면은 근본.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근본은, 금이라는 것은, 금수는 음이라는 겁니다. 근본은 음이에요. 그 중에 양이라는 겁니다. 음에서 이게 근본은 음인데 여기서 양기운을 쓴다. 이런 것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치면은 뭔가 판매의 루트를 개척한다. 내가 장비를 판매할 곳을 알아본다. 이런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또 어떻게 재생산해낸다. 내년에 다시 팔 수 있게 미리 준비한다. 자, 요식업으로 따지면은 내가 일반 백반집보다는 뭔가 술을 곁들이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경영하고 계획하는 자리, 그런 술자리들, 정치인들 누구 만나서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술집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뭔가를 포장하고 출시 전에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또한 음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어요. 사주마다 다 다르겠죠. 재밌게 나중에 한번 같이 해봐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건강적인 측면을 보면은 금이라는 것은, 특히 신금이라는 것은요, 대장도 됩니다. 대장. 이게 배를 이렇게 착 길게 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장 되는 거고, 이 폐도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 폐, 가슴에 있는 이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닫힐 때는 대장과 폐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뼈도 되겠죠. 당연히 치아도 될 것이고, 또한 이 항문외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장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금이 닫힐 때,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다. 자, 제가 조금 길게 오늘 설명드렸는데 이거 정말 간단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전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말 재밌는 관법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